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어요. 그래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 관련해 가지고는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둡니다. 어디에 둔다고요? 행정안전부에 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앙대책본부에는 본부장을 둬요. 그러면 누가 본부장이 됩니까?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된다라고 재난안전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왜 기억이 나느냐? 우리가 그걸 겪었잖아요. 뭘 겪었습니까? 참사를 겪었잖아요. 할로윈 참사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탄핵을 했었어요. 왜 탄핵을 했었느냐? 행안부 장관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잘 막아야 되는데 제대로 일을 못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의 근거가 되는 법령 위반 중에 저 재난안전 관리법이 들어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혹시 제가 PD님 그거 보내드렸었나요? 이거 아스트로킴님 감사드립니다. 행정안전부 해가지고 총리 대통령 이렇게 쭉 무슨 그림 같은 거 파워포인트 그림 제가 안 보내드린 것도 같은데, 근데 제가 이것저것 이렇게 인터넷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최상목 권한대행이 1인 4역을 맡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1인 3역이에요. 부총리, 국무총리, 대통령 이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야 되는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본부장까지 맡게 됐다. 어제 기사가 이렇게 쭈루룩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그 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인데 왜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본부장을 갖다가 맡지?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상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저 법을 갖다가 제가 찾아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읽어본 거는 사망이었어요. 중앙대책본부 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된다. 그런데 사항이 있더라고요. 사항이 보면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3항은 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해서 일정한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경우? 저거였어요. 그래서 재난지역을 선포해야 되는데 재난지역 선포를 하려면 누가 이걸 갖다가 파악해야 됩니까? 본부장이 파악을 해가지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여기 위원장은 국무총리예요. 심의를 거친 다음에 본부장이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면 대통령이 제가를 하고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어떻게 됐습니까? 9시 3분에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12시 55분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무안에 도착한 다음에 한 2시나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한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됐느냐? 혼자서 다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최상목이 자기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심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중대본부장 최상목이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에게 선포를 건의를 한 다음에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이 선포를 갖다가 한 거다. 그러니까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렇게 빨리 된 거다. 그러니까 선포 요청, 심의, 건의, 제가 선포 다 한 사람이 하는 지금 이런 모양이 우리나라가 됐다. 조금 전 법령 다시 한 번만 찾아봐 주세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느냐. 사항을 갖다 조금만 키워주세요. 사항을 보면은 사망에도 불구하고 밑에 1호 보겠습니다.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저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행정안전부 장관이 없습니까? 1차적으로 이상민 장관이 탄핵돼 가지고 한 몇 달 동안 6개월인가 어쨌든 몇 달 동안
행안부 장관이 없는 상황에서 차관이 막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해 일어났을 때도 행안부 차관이 그냥 대충 했어. 대충은 아니고 행안부 차관이 어쨌든 수습한다고 뭐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번에 계엄 선포 사건 있고 난 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이 옷을 벗었잖아요. 사표 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후임 장관을 임명하지 못했잖아요. 후임 장관 뭐 윤석열 대통령 임명한다고 하면 야뭐 그 실질적으로 탄핵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임명할 수 있느냐? 막 이렇게 막 그 논란이 엄청나게 논란이 많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죠? 그 박영선 위원장 뭐 그 뭐죠? 무슨 뭐 국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진실과 화해 협력 위원장 그 자리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막 그때 뭐 어마어마하게 역풍 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행안부 장관을 어떻게 임명해? 그러니까 지금 행안부 장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그 비행기 사고는 대한항공인가가 괌에서 떨어졌을 때 그때가 가장 큰 사고였을 거고요. 우리나라 국내에서 벌어진 비행기 사고 중에 제일 큰 사고가 어제 일어났던 그 사고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행안부 차관이 본부장 할 수 있습니까? 행안부 차관이 장관 대행인데 행안부 차관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중대본부 이거 본부장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거는 그 만약에 행안부 차관으로 중대본부장을 그 본부장을 갖다가 시켰다라고 하면 아마 야당부터 뭐라고 할 거고 그다음 국민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차관이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상목 이거는 국무총리 권한대행으로 하는 거예요. 그 중대본부의 그 본부장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그 본부장은 참, 살다 보니까 2024년 지금 뭐 1948년도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 그 법령을 갖다가 띄워주시면은 보면은 사항 다시 한번 보면 국무총리가 그 중앙대책본부장이 되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그러니까 그 이상목 그 최상목 그 권한대행은 그 중앙대책본부장인데 그 중앙대책본부장은 총리급 중앙대책본부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급 중앙대책본부장으로서 총리를 대신해 가지고 그 본부장 역할을 하면서 경제부총리도 하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 권한대행도 하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야당 대표라고 하시는 분은 무슨 뭐 내일을 향해 쏴라, 뭐 국민을 향해 쏴라 이렇게 말장난하고 앉아 있고 참 그 답답하다는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와중에 이제 대통령은 또 체포영장 청구가 됐고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도 참 2024년은 끝까지 연말까지도 굉장히 어수선하고 진짜 다사다난하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옛말에 공자님 말씀에 논어가 있을 거예요. 위방불거 난방불입인가 뭐 이런 그 말씀이 있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위방 그러니까 위태로운 지역에는 거하지 말고 난방 어지러운 지역에는 들어가지도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말연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막 들뜰 수 있고 뭐 올해는 뭐 그렇지도 않죠. 올해는 뭐 크리스마스도 그렇고 연말연시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 영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더 이제 먹고 살기 힘들다고 이렇게 많이 이제 힘들어 하시던데 어쨌든 그래도 차분하게 보내는 그런 연말연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공식적으로 국가애도 기간이잖아요. 국가애도 기간이니까 그냥 그 요번에 희생되신 분들 그 참변 당하신 분들의 그 유가족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그 뭐랄까 좀 이렇게 차분하게 연말 연시를 보내야 되지 않겠는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잘 들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은 그 올해 마지막 날이니까 내일은 올해 있었던 사건 사고들을 왜냐하면 제가 노트정 이렇게 쭉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 지금 그러려고요. 이제 집에 가가지고 그 2024년 1월 1일부터 그 다음에 오늘까지 뭐 이렇게 제가 정리한 것들 이렇게 쭉 보면 올 한 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이 쭉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 또 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일들도 생각이 날 것 같고 그렇게 정리하고 내일 그렇게 그 정리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잘 들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렇게 어수선할 때 특히 이제 그 조심하시고 이렇게 다치거나 이렇게 그러시지 않게끔 그렇게 그 주의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 드리면서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